안녕하십니까. 안동에서 사업하고 있는 바운더스 에메랄드 이교정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렇게 만나 뵙는 건 이 OM으로 찾아뵌 건 처음인 것 같고요. 다들 그 오프라인의 미팅에 그 열정을 받았던 그 시절이 이제는 추억이 돼 버린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정말 이 편한 곳에서 온 가족이 아니면 파트너들과 함께 편하게 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돼서 지금 생각하면 '요즘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회가 많아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메이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제가 제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메이를 어 결혼 전에는 소비자로만 있었었어요. 저희 사촌 형부로 인해서 제품을 쓰는 소비자였고요. 또 그리고 또 우리 여자의 인생 또 남자의 인생이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또 나뉜다고 하죠. 저는 결혼 전에는 이런 일을 했었어요. 좀 낯설죠. 저는 전자회로 설계 CAD를 했었었거든요. 우리 이스프링 그 뚜껑을 딱 열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무슨 기판 같은 거 있죠. 그런 전자회로 설계하는 일을 제가 그 결혼 전에 했었어요. 그리고 또 결혼 후에는 그런 분들 있죠. 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재택근무로 제가 땡겨와서 신혼 때 신랑에게 좀 짐이 되지 않는, 그러나 집에서 이렇게 같이 알콩달콩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제가 재택근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기를 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요렇게 직장은 그만두고 제 일을 하면서 하게 된 거죠. 저는 27살 때 커피숍을 시작으로 인해서 쭉 이렇게 자영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커피숍을 운영했던 것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용기가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어떤 창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커피숍을 해야겠다. 그러면 커피를 배워야겠네. 그럼 그러기 전에 가게를 계약을 하고 가야겠구나.' 제가 그래서 순서가 많이 바뀌었죠. 가게를 계약하고 저는 커피를 배우러 또 서울을 또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운영을 하다가 첫째를 출산하고 또 저는 돈에 욕심이 있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정도 하다가 시내 아는 친한 언니의 어쩜 그런 권유로 저희 커피숍에 그런 퀄리티 높은 커피를 가지고 저는 퓨전 분식집에 와서 거기에서 제가 했던 커피숍 그런 메뉴들을 같이 하면서 샌드위치도 그때 또 같이 하면서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됐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 이때 평생 장사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주변에 요런 작은 이렇게 그런 음식거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매장이 점점 안 되는 거를 좀 겪게 되죠. 그리고는 이때 둘째와 셋째를 출산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과 함께 가게를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제가 셋째를 낳고 속옷 가게를 또 가게에 방을 만들어서 속옷 가게를 하는 도중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죠. 그렇게 해서 저는 35 세인 3월 달에 저희 스폰서님을 통해서 아메이 사업을 듣게 돼요. 제가 이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굉장히 그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와 이런 상황들로 굉장히 좀 이렇게 걱정과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았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길 기대를 하면서 저는 자영업을 했었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분위기라 그래야 되나요? '왜 이렇지?'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아메이가 저에게 왔어요. 근데 다들 그러시죠. 아메이를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바로 알아듣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스폰서님께서 오셔서 가게 안에 있는 저에게 오셔서 차팅이라고 하죠. 제품에 대한 거, 그다음에 비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아메가 이렇다."라는 하는 걸 차근차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서 정말 가실 때는 책을 한 권 이렇게 두고 가셨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게 되고 제가 그래 4월 달에 OM을 듣게 되고 5월 달에 DBC를 듣게 되면서 저의 아메이는 이때부터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때 아메이를 어떻게 들었냐면 다들 알고 계신 아메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한마디를 하셨어요.
저도 아메에 대한 편견 혹은 선입견이 조금은 있었겠죠. 근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메이는 소비를 하는 일인데 마트를 바꿔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인쇄 수입, 연금 같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저에게 이걸 알려주셨죠. 우리는 평생 소비자다. 그죠? 우리는 평생 소비자다. 그러면 누군가는 평생 우리가 하는 소비로 수입을 벌어들이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소비자일 때는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소비자는 그냥 물건만 쓰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았는데 소비자는 아마추어 소비자와 프로 소비자로 나뉜다더라고요. 자, 처음 들어보시죠? 아마추어 소비자는 내가 했던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아마추어 소비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프로 소비자는 뭘까요? 프로 소비자는 내가 어차피 한 그 소비가 지출, 그리고 지출에서 끝나지 않고 그게 작더라도 나에게 매출로 잡혀서 그 매출이 나에게 수입으로 들어오는 걸 프로 소비자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비자일 거예요. 소비자에서 아마추어 소비자가 나은 것 같아요. 같은 소비자인데 프로 소비자가 나은 것 같으세요? 저는 프로 소비자가 되고 싶었어요. 어차피 저는 소비자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현명한 소비가 어떤 건지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두 가지의 소비자를 봤을 때 어떤 게 여러분에게 더 이득일까요? 저는 그냥 프로 소비자였어요. 자, 그럼 프로 소비자가 방법이 되는 게 뭐였냐면 마트 바꾸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교정아, 너는 마트 바꾸는 게 어려워?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마트 바꾸는 게 어려웠을까요? 저는 마트 바꾸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고 어떤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기존에 가던 마트에서 아메 마트로 바꾸는 거 별로 어렵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거라도 이렇게 바꿔가지고 제품을 썼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에게 혜택이 있다라고 했어요. 나에게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도 바꿨을 때 주어지는 혜택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 어떻게 되냐면 품질이 우수하다고 했죠. 저는 지금 소비자들에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 요즘에 어때요? 믿었던 우리가 그냥 썼던 생필품에서 안전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안전하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합리적인 가격이죠.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싸다, 싸다라는 개념은 별로 이 생필품에서 비싸봤자 그게 얼마 비싸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에 제가 많이 만나보면 가격에 대해서 논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됐죠. 안 써보셨을 때는 가격만 보고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걸 풀어드리죠. 예를 들면 저희 제품에 DC 드랍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이 11,000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고 계시는 그 제품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11,000원은 비싸죠. 여러분들이 쓰시는 제품보다. 근데 얘들은 10병에서 15병을 희석해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이 가격이 비싼가요? 제가 여기서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싸네요. 쓰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리고 세 번째는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라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이 된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놀랐었죠. 저는 아메 제품을 쓰고 있었던 딴 데서 제품을 쓰고 있었지만 세상에 생필품을 반품을 하다니요. 저는 지금까지 이 생필품은 반품을 해서 썼던 적이 없었는데 저는 이 3번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떨까요? 내가 생필품을 쓰면서 반품이 된다면 바꿔 써보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캐시백이 된대요. 근데 우리 어떻게 돼요? 이거 별로 관심이 없었었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30만 원의 제품을 우리는 저 마트, 이 마트 가서 잘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적인 마트에서 썼었을 때는 0.1%에서 0.2%의 포인트. 그래서 포인트로 200원 정도 주죠. 근데 아메이마트에서는 3%에서 35%에 대한 캐시백을 모아서 현금으로 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이 캐시백을 포인트, 늘상 마트에 가셨던 포인트랑 똑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현금으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비자잖아요. 저도 지금은 소비자란 말이에요. 포인트로 주는 200원과 현금으로 주는 10,000원의 차이. 내가 소비자라면 어떤 게 내한테 현명한 소비일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듣고 두 번째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현금을 돌려준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너들 제품 비싸게 팔아서 어떻게 하는 거잖아. 너들 이렇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많이 남겨 먹잖아.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도 저는 현금으로 돌려주는 어쩌면 생소했던 방식 때문에 일어났던 그 오해가 아닌가 싶거든요. 자, 여러분들 1번, 2번 들어보셨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1번, 2번 들었을 때 어때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1번, 2번 들었을 때 소비자인 내가 어떤 쪽이 더 현명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나요? 저는 1번, 2번이 이해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의심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스폰서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아메이는 1번, 2번이 다라고 했어요. 조금 놀라웠죠. 근데 저는 1번, 2번이 이해됐어요. 다만 저는 어떻게 해서 이게 연금 같은 수입이 되는지가 참 궁금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스폰서님이 이걸 알려주셨어요. 1번, 2번이 내가 이해가 됐다면 1번, 2번 내 친구에게 알려주면 너희 친구들도 1번, 2번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을까?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제 친구는 이걸 제대로 들었을 리가 없겠더라고요. 아, 내가 경험했던 이 1번, 2번, 내가 들었던 1번, 2번을 제대로 알려줘야겠구나. 이 부분에서 물건을 들고 가서 내 친구한테 팔아야 된다는 게 있었으면 저는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제가 이해가 됐다라는 건 내 친구도 이걸 들으면 이해가 되겠네 라는 생각이 저는 있었죠. 그래서 저는 3번을 한번 배워보기로 했어요. 그냥 무작정 3번을 하라고 그러면 아마 못할걸요. 1번, 2번이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저는 공부를 했었단 말이죠. 함께 쓰면 기회가 되는 거. 그게 즉 제가 아메이를 하려고 했던, 알아보려고 했던 이 연금성 수입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첫 번째 추가 수입의 기회가 되죠. 특히나 지금은 추가 수입이 필요 없는 분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50만 원, 100만 원 아니면 그 이상 작게라도 추가 수입에 누구나 다 필요하지만 쉽게 만들 수 없는 것들이 또 이 추가 수입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수입이 연금처럼 인쇄 수입처럼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추가 수입이 그 당시에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저희 남편은 공무원을 하고 있거든요. 추가 수입 정말 저는 이 부분에서도 저는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5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우리 첫째 아이 학원을 5개를 공짜로 보낼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 50만 원이면 제가 그때 가게의 월세가 50만 원이었거든요. 가게의 월세가 50만 원이 되네. 그럼 가게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네. 저는 그렇게 해서 추가 수입을 5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했었어요. 진지하게. 그리고 근데 이게 연금처럼 된다면 매달 나온다면 정말 얘기가 틀려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입이 내 아이에게 상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놀라웠었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썼을 때 내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어떤가요? 노후 준비 다들 고민하고 계시죠. 저도 지금은 나이가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노후 준비를 걱정하진 않지만 제가 좀 책을 읽으면서 현실 점검이 된 부분은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하는 거. 그게 저도 예외일 수는 없겠죠.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거를 이렇게 예측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젊은데 노후를 지금 생각하진 않지만 노후 빈곤율이 1위라는 건 정말 심각해져 가는구나라는 건 지금 저희 부모님을 봐도 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역시 저처럼 이럴 거예요. 뭔가의 대안이 필요하지만 뭔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이 이렇게 함께 쓰면서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지금 가장 문제되는 우리가 오래 사는 100세 시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 우리 부부의 노후, 그다음에 아이들 잘 키우고 싶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요즘은 열심히 벌고 많이 벌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특히나 코로나, 생각지도 않았던 이 코로나인 상황에서 갑자기 직업이 끊기는 분들은 전 지금 주변에서 조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게 전 이 준비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방법으로 이런 걸 해결할 대안이 된다면 여러분들 과연 어떨 것 같아요? 이걸 소비로만 하고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주변에 아메이를 많이 알려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옛날에는 이렇다 저렇다 망했다더라 이런 분들 많았었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은 보지는 못했었고요. 요즘엔 알리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 친구도 하는데 아메이는 아니지만 비슷한 거 내 친구도 하던데 내 친구 정말 여행 가더라. 정말 돈 많이 벌더라. 그리고 요즘엔 SNS가 너무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보면 너무 즐거워 보인다더라는 말을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1 번, 2 번, 3 번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유통이 달라서 그래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유통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1 번, 2 번, 3 번을 알아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유통은 뭐냐면 공장에서 만들어서 소비자까지 오는 그런 과정을 유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건과 상관없는 공장에서 200원에 만들었던 물건이 소비자들에게 1,000원에 오죠. 제품의 질과 상관없는 이 800원이 유통의 과정에서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예요, 금액이.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안 거예요. 알았다고 해서 내가 공장에 가서 물건을 200원에 살 수 있을까요? 물건을 200원에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1,000원에 제품을 사는 건 지금 하지 않죠. 재래식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전부 다 이마트, 저마트 가지 않나요? 대형마트 가지 않나요? 왜? 여기 보시는 것처럼 700원에 제품을 주니까 싸니까 우리 전부 다 차를 몰고 장을 보러 가죠. 근데 요즘 여러분들 어때요? 저도 마트를 가는 것보다 저는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고 모바일로 주문을 하고 모든 제품들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장거리에 있을 때는 마트에 필요한 그 고기나 뭐 야채들도 저는 주문을 해서 문 앞에 택배가 와 있게끔 해놓거든요. 즉 700원에 어차피 쓰니까 모바일로 쇼핑을 하면 편리까지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렇게 쇼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침대에 누워서도 쇼핑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금방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아메이는 유통이 다르다 했어요. 기존의 방식과 유통이 다르다고 했어요. 유통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로 틀리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어쩌면 유통이 다른 걸 알게 되는 거죠. 아메이 유통도 이렇게 있어요. 공장에서 제조 판매하는 원가가 350원이에요. 350원이고 어떻게 돼요? 소비자에게 700원에 주는 거죠. 얘들도 반드시 유통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자 제가 네모쳐진 부분 보이시죠? 1번, 2번, 3번 보시면 특히 대기업들은요, 대형마트는요, 소비자가 이 유통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돈도 가져갈 수 없게끔 대기업이 이 모든 유통의 돈을 다 가지고 가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어때요? 아마추어 소비자. 지출로 우리는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대형마트의 얘들의 유통의 수입을 절대로 소비자들이 가져갈 수 없게끔 장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포인트라는 명목으로 우리를 어쩌면 지금까지 달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반대로 아메이는요, 제조 판매하는 이 회사가 유통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통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입을 소비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우리 1번에서 보는 이 프로 소비자.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나에게 내가 썼는 만큼은 적어도 내가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딱 듣고 유통을 이해해버렸어요. 유통을 이해했다고 해서 제가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사업은 더 큰 뭔가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았어요. 다만 제가 이때는 내가 대기업들 돈을 안 그래도 잘 사는 대기업을 돈을 벌어줄 필요는 없겠네. 내가 쓴 거 내가 갖고 와야겠네. 왜? 저는 오늘도 썼지만 내일부터 죽기 전까지 평생 생필품을 어디서라도 썼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쓰는 것만으로도 내가 갖고 와야겠네. 저는 현명한 소비만 정확하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 즉시 저는 유통을 이해한 즉시 저희 스폰서님께 카탈로그를 막 보면서 오늘 제가 집에서 봤던 떨어진 제품들을 주문을 했어요. 언니 올 때 이거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제가 정말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쓰는 이 마트를 계속 바꿔서 매달 내가 쓴다라는 건 누군가한테는 평생 수입이 된다 그랬잖아요. 어쩌면 누군가한테는 연금이 될 수도 있다라는 돈이에요. 그 돈을
내가 갖고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 매달 필요한 이 돈을 내가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내가 정한 이 금액을 어떻게 만드는지 저는 제 친구들에게 이걸 알려주거든요. 제가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만들었던 이 연금을 알려줄게. 그래서 제 친구들과 지금 이 연금을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유통을 아시면 엄청난 거를 많이 알게 돼요.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주변에 친구들이 예를 들면 오케이 캐시백이라는 포인트로 집을 샀다라고 친구한테 들었다면 여러분들 오케이 캐시백 알지 않나요? 그럼 그 친구에게 나도 오케이 캐시백을 알고 있는데 오케이 캐시백으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어? 어떻게 해서 집을 샀어? 묻지 않겠어요? 저는 물을 것 같거든요. 나도 알고 있는 오케이 캐시백이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모았으니까 네가 나한테 시간을 내봐. 내가 알려줄게. 그럼 저는 시간을 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시간을 낼 것 같아요. 커피 쿠폰을 모아서 차를 바꿨대요. 그럼 저도 커피를 마시거든요. 그럼 저도 그 쿠폰을 모아서 차를 사는 방법을 제 친구한테 묻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려주신 친구가 됐건 언니가 됐건 이 유통을 알려주는 스폰서님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나 나나 똑같은 생필품을 마트가 다르게 활용해서 썼을 뿐인데 나는 이 아메이마트 유통을 통해서 매년 몇 천만 원 이상, 엄청난 몇 천만 원 이상을 아메 공부할 때 난 아메를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난 여기에서 이만큼의 돈을 유통해서 만들었어 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메이는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죠? 아메이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연금 같은 수입을 아메로 받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부캐, 여러분들 부캐 아시죠? 부캐릭터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부캐. 저는 또 다른 나를 표현하는 게 이 부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수입의 부캐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금방 알려드렸던 어쩌면 유통에서 수입을 대기업이 가지고 가는 이런 수입을 개인인 내가 만들어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또 다른 여러분들의 수입이 있겠지만 수입이 또 다른 부캐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 또 다른 여러분들의 수입이 있겠지만 수입이 또 다른 부캐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내가 쓰고 있는 생필품 여러분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교정아 너는 생필품을 얼마를 쓰고 있어? 라는 질문에 저는 정말 지금 차마 부끄럽네요. 밑도 끝도 없는 한 6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질문했을 때 저에게 생필품은 치약, 칫솔, 휴지 단순하게 그때 그것만 기억이 났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쓰는 생필품은 제가 지금 아마 체크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우선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들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생필품을 쓴단 말이에요. 자, 제가 보여드리는 보너스 테이블 보이시죠? 저는 제일 처음에 예전에 아메이를 그냥 어렴풋이 알았을 때 이 보너스 표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왠지 뭔가를 팔게 하는 것 같았어요. 몰랐을 때. 근데 제가 아메이를 제대로 알고부터 이 보너스 표를 보곤요. 너무 놀랬죠. 우리 마트에 가면 이 보너스 표가 있나요? 없죠. 아까 그랬죠 제가. 모든 유통의 수입은 대기업이 가지고 간다고. 근데 아메이는 유통은 저에게 준다 그랬죠. 내가 썼는 만큼 아니면 내가 써서 기여했는 만큼 나에게 돌려주는 어쩌면 정확하게 이 포인트를 정해놓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연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생필품 얼마를 쓰세요라고 제가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얼마나 생필품을 쓰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한 40만 원 쓴다는 분도 있었고요. 50만 원에서 80만 원 쓴다는 분도 있었고 100만 원을 넘어가서 200만 원 쓴다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 질문을 하죠. 많이 쓰는 거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사람의 형편 말고 경제 상황에 떠나서 최소한으로 언니 얼마 바꿨을 것 같아요? 물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전부 다 2, 30만 원은 쓰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30만 원, 즉 보너스 테이블에서 보이시는 이 20만에서 30만 쓴 이 3% 있죠. 이게 저는 아메이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내가 이 30만 원 정도 바꿔 쓴다라는 건 저 친구도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바꿔 쓴다 그러면 저 친구는 100만 원을 못 바꿔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비전이 아니라 누구라도 바꿔 쓸 수 있는 1, 20만 원이라도 괜찮거든요. 이 30만 원. 잘생기고 못생기고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누구나 바꿔 쓸 수 있는 그 20만 원이 아메이의 기회이고 비전이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내가 그 20만 원이란 제품을 30만 원이라는 걸 바꿔 쓸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돼요? 아메이는 브랜드 체인지거든요. 이 혜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누군가한테 알리고 팔러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메이 장사죠. 그건 아메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걸 이해했냐면 내가 아메이 제품을 바꿔 쓰는 것, 즉 뭐라 그랬어요? 아메이는 마트 바꾸는 걸 했잖아요. 내가 먼저 아메이 마트를 브랜드 체인지 해보는 게 1번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광고를 해도 아무리 알려도 장사의 끝이지 않아요. 아메이는 장사로서 절대 돈을 벌 수 없거든요. 자, 3%라는 건 뭐예요? 저는 내가 3%를 바꿔봤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메이 사업은 몰랐었지만 소비자로 있을 때도 3% 이상은 매달 바꿔 쓰고 있었어요. 그럼 어때요? 저는 남들이 가는 대형마트는 자주 가지 않았었죠. 저는 아메이마트를 원래 쓰고 있었던 소비자였었거든요. 다만 내가 썼던 제품만 쓰고 있었어요. 다른 제품은 몰랐어서. 자, 제가 3%를 2, 30만 원 생필품을 아메이마트로 브랜드 체인지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브랜드 체인지를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산다는 생각이 아니라 떨어진 것부터 빨리 공부를 하시면서 떨어진 순서대로 빨리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해보세요. 3%가 딱 되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경험요? 카탈로그만 봤을 때는 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별로 나는 쓰는 거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를 3%만 딱 해보면 엄마 이렇게 빨리 3%를 쓰고 있었네? 그리고 보이는 게 뭐냐면 앞으로 쓸 게 이렇게나 많네? 바꿔야 되는 게 이렇게나 많네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3%가 이렇게 쉬웠구나. 내가 이만큼은 충분히 쓰고 있었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자, 내가 3%를 바꿔 썼다면 내가 들었던 이 소비자 혜택과 내가 썼던 이 제품에 대한 정보, 내가 바꿔 썼던 이 3%를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 즉 나랑 가깝게 일주일 동안에 커피 마시고 친하게 지내는 전화통화하는 내 친구들 생필품 쓸까요? 안 쓸까요? 그 친구들에게 내가 3%의 경험을 그대로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에서 제품을 팔았나요? 저는 지금까지도 제품을 들고 어떤 친구한테도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런 설명만 했거든요. 자, 내가 안 것처럼 내가 해본 거는 누군가한테 알려줄 수 있죠. 자, 이렇게 3%를 알려줬더니만 즉 저는 9%가 되는 거죠. 자, 보너스 테이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9%를 되기 위해서 이 친구들에게 물건을 팔았나요? 아니죠. 내가 3% 했던 걸 나처럼 똑같은 친구에게 이득이 되게끔 3명에게 그대로 알려줬더니만 저는 9%가 됐죠. 이거를 브론즈 파운데이션, 저는 연금 2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자, 연금 20만 원. 어떤 것 같아요? 연금 20만 원이라고 하는 건 1년이면 240이에요. 10년이면 2,400만 원이 되는 돈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20만 원이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서 2억 정도의 돈을 모아야지만 은행에서 나오는 그 이자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2억을 열심히 모으는 게 빠를까요? 내가 했던 소비로 이런 정보들로 20만 원을 만들어내는 게 빠를까요? 저는 20만 원을 예전에는 만들어냈지만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 수입을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즉 3%면 캐시백이 한 10,000원 정도가 되죠. 10,000원 받는 다른 마트 가서 아무 혜택도 못 받던 그 친구들에게 10,000원의 캐시백이 들어가게끔 세 사람을 도와줬더니 저는 20만 원의 연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9%가 됐다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내가 알려준 이 친구들을 내가 했던 9%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했던 거니까. 내가 9% 했던 그 방법 배웠던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15%인 브론즈 빌더라고 하죠. 저는 연금 100만 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필품으로 연금을 만든다라고 해요. 저는 이 100만 원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제가 지금 이 100만 원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진 않죠. 저는 이 연금 100만 원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려고 지금 많이 알리고 있어요. 왜? 이런 100만 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자, 이 100만 원 은행에 예금으로 한다 그러면 한 12억 가량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12억을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모으는 게 빠를까요?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쓰는 생필품으로 이거를 만드는 게 빠를까요? 그죠? 이 연금 100만 원이면 매달 국민연금도 30만 원을 30년 내야만이 받는 게 국민연금이 100만 원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100만 원 엄청난 큰 금액인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매달 추가 수입이 100만 원이 들어온다면 엄청나죠. 자, 즉 내가 15%를 했다면 내가 알린 이 친구들에게 내가 했던 15%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려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저는 1,000만의 네트워크를 가지는 그룹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메이는요. 윈윈이에요. 내가 했던 걸 그대로 그 친구에게 도와주고 내가 벌었던 금액을 그 친구를 벌게 도와주고 함께 공부하면서 만들어주는 걸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1,000만의 네트워크를 만들면 SP라고 하죠. 3번을 하게 되면 GP라고 그러고요. 6번을 하게 되면 플래티늄이라고 하고요. 12번 1년 내내 이런 수입을 이런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사람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해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 4살, 6살, 8살 아이 셋을 기르고 있었었고 자영업을 하고 있었었고 그다음에 주말도 없었던 알바도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걸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는 시간에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영업을 하고 그래 바쁜 와중에 10개월 만에 이 1,000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1,000만의 네트워크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팔러 갔던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바꿔 쓸 수 있게끔 그 친구들이 떨어지면 스스로 아메이마트로 바꿔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를 저는 만들었죠. 그래서 팔러 간 게 아니라 팔려 나가는 걸 저는 만들었던 거죠. 자, 내가 만약에 이 1,000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면 똑같이 내가 함께 이걸 도와주는 내 친구들에게 좋아하는 분에게 똑같이 나처럼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걸 에머럴드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한 번 더 내가 할 때 똑같이 이렇게 6명을 도와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걸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예전에 그랬죠. 마치 다이아몬드, 아메이 높은 핀이 되면 누군가를 막 이용해서 핀을 달성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예전 분들은 있으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다이아몬드는 누군가 나처럼 꿈이 있는 사람을 뭔가 필요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자투리 시간을 공부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200~300만 원을 버는 수입을 6사람을 도와줘야만이 할 수 있는 게 이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2명을 도와주면 사파이어, 3명에서 5명을 도와주는 걸 에메랄드라고 그러고요. 6명을 도와주는 걸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셨던 건 이렇게 해서 유통을 활용해서 이렇게 수입이 만들어지고 이만큼 되는구나. 저 정도 금액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구나라고 이 전체적인 과정을 들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작은? 내가 캐시백이라는 어떤 걸 유통을 이해하고 듣고 내가 브랜드 체인지를 했던 나로 브랜드 체인지가 이루어졌던 그 시점부터 어마어마한 사업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나요?
저 역시 이걸 듣고 이렇게 해서 아메가 되는 거구나 하는 거구나라는 걸 듣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유통이 어떻게 해서 되는지를 이렇게 저는 이글드림 그룹의 시스템을 가지고 저는 배워 나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OM이나 SLM 그다음에 DBC 이런 복제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글드림 그룹의 성공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걸 스폰서님께 제대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어디에 가서 뭘 들으면 돼요라는 걸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전에는 저희는 그 오프라인에서 줄을 서가면서 미팅을 들었던 것들이 지금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들어왔잖아요. 핸드폰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어쩌면 이런 연금 같은 수입을 내가 집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지금 너무 어려운 이때 정말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딱 듣고 저는 심플하게 초이스했어요. 저는 어려운 걸 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해요. 그리고 어려우면 제가 할 수 있지 않아요. 저는 심플하게 초이스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사업 설명을 소비자 혜택을 다 듣고 난 후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게 일로서 해보진 않았지만 이게 일로서 좋다 나쁘다? 좋겠다. 그럼 소비 한다 안 한다? 나는 한다. 그 다음에 공부 나는 해보겠다. 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품 바꾼다 안 바꾼다? 전 바꾸는 거 너무 쉬웠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소개 한다 안 한다? 한다. 너무 단순하고 단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시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시간 내겠다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인쇄 수입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걸 보니까 정말로 저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수입은 연금 이 인쇄 수입 같은 아메이를 저는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DBC라는 걸 딱 듣고 난 후에 이렇게 했죠. 잘할 자신은 없었지만 안 할 이유 또한 없다라는 게 저의 아메이의 시작이었어요. 자, 요즘에 구독경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 아마 아메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사실 상관없거든요. 저도 이 아메이 속이 아니었다면 구독경제라는 말은 알아듣지도 못했을 거고 알아도 이걸 뭐 어쩌라고 이렇게 그냥 넘겼을 사람이었어요. 구독경제라는 게 뭐냐면 신문처럼 매달 구독료를 내고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아 쓰는 경제활동을 구독경제라고 해요. 즉 얘들은 정기배송, 정기결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고 있었죠. 자, 과거에 어때요? 우리 우유나 신문 이런 거 받아봤죠. 그게 구독경제였어요. 근데 그때는 구독경제라는 단어를 안 썼던 것뿐인 거죠. 지금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거, 즉 요즘엔 계란도 두부도 이런 것들도 많이 구독경제로 받아 쓰던데요. 여러분들이 구독경제를 쉽게 이해하는 건 예를 들면 제가 계란을 저희가 먹죠. 여러분들 계란을 먹을 거예요. 그럼 계란 개수, 받는 날짜 이런 것들이 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조건에 맞춰서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편리하게 우리는 그런 구독을 한단 말이에요. 내한테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어떤 게 구독경제라고 하냐면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그리고 좀 여기 보시면 꽃이나 그림, 그 다음에 와이셔츠, 옷, 가방 이런 것들도 요즘엔 이런 구독경제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 많이 해요. 왜냐하면 소비자인 나에게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대차도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이거는 누가 하냐면요. 기업이 소비자에게 하는 거예요. 정기 배송을 한다라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정기적인 매출이 꾸준하게 오른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구독경제 서비스를 하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기 힘들다고 그러죠. 소비자도 편리함과 혜택이 많으면 옛날의 소비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시대가 변한 만큼 장바구니가 변한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장바구니 다 아시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시장에 갈 때 이렇게 갔잖아요. 시장 바구니 들고 장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장바구니가 어느 순간에는 택배로 오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물건을 이렇게 물건 사러 가면 배송도 해주기도 하죠. 지금은 아메이에 어차피 아메이도 생필품이거든요. 이 생필품을
이 카카오톡. 여러분들 카카오톡 없으신 분 있나요? 카카오톡 하나로 모든 거, 쇼핑과 고객 관리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하는 게 이제 장바구니가 변한 거예요. 자, 그 장바구니 변한 게,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라면 이렇게 내가 매달 필요한 걸 매달 그 택배로 맨날 받아 쓰지 말고 환경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가정에서 쓰는 이 생필품을 한 번에 한 달에 한 번 장을 봐서 환경에도 기여한다는 의미도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생필품을 쓰면서도 환경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혜택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어떤 이 장바구니를 설정을 하면요, 2회차부터 5회차까지는 내가 산 금액의 5%를 주죠. 여러분들과 저랑의 장바구니도 틀리겠죠? 금액도 틀리겠죠? 그래서 금액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내가 썼던 금액에 맞춰서 거기에 합당한 캐시백을 돌려주는 거예요. 6개월에서 11개월 차가 되면 10%를 주죠. 내가 구매했던 금액의 10%를 주죠. 12회차부터 24회차 1년 동안은 15%의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 홈땡, 이땡 다들 아시죠? 농땡 뭐 다른 거 많이 아시죠? 여기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장바구니를 써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은 아메이 장바구니를 하나 이제 안 거죠. 자, 홈땡이나 이땡에서 장바구니 여러분들 쓰면 어떻게 돼요? 자, 같은 금액 10만 원을 구매했을 때 100포인트를 주죠. 근데 오늘 아메이에 대한 장바구니를 오늘 던져줬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아메이가 여러분들 가정에 장바구니를 다 던져줬어요. 쓸지 말지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억지로 마구마구 한 달에 할당량이 있는 것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쓸 것들은 내 맘대로 쓰는 거죠. 자, 10만 원을 똑같이 아메이마트에서 장바구니에서 구매를 했더니만 5,000포인트를 주는 거죠. 자, 눈치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포인트 대 포인트예요. 예전에는 포인트 대 캐시백 했을 땐 아리송 했을지언정 지금은 포인트 대 포인트 몇 배 차이라고요? 50배 차이예요. 자, 나는 오늘도 열심히 제품을 썼을 테고 내일부터 평생 쓸 거고 아이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필품에 쓰는 금액은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5,000포인트 50배를 더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14일이 되면 이거 외에 현금으로 내가 썼는 만큼에 기여했는 만큼의 캐시백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제할 때 카드에 대한 혜택도 아메이 M카드가 있거든요. 현대에서 제휴한 아메이 M카드 없으신 분들은 꼭 물어서, 저도 아메이 제품을 쓸 때는 이 아메이 M카드만 써요. 그러면 3%가 추가 적립이 돼요. 그리고 현금으로 썼을 때는 그 포인트의 10%를 업을 해주기 때문에 돌려받을 캐시백이 좀 더 많아지는 거죠. 자,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금액을 봤었을 때 과연 어떤 게 정말 나에게 더 유리하고 현명한 그 소비가 될까요? 저는 아메이 마트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뭐예요? 기업이 아닌 소비자인 내가 친구들을 모아서 내 수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마트 바꾸는 거에서 시작이 됐었어요. 마트 바꾸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안 바꾸시면 되는 거죠. 결국은 마트 바꾸는 거였어요. 치약을 쓰지 않는데 아메이 때문에 치약을 써야 된다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거예요. 다만 저쪽에서 세탁세제랑 치약이랑 썼던 걸 아메이 마트로 바꾸어서 어떻게 돼요? 이 장바구니 알려드렸던 장바구니에 대한 혜택으로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저는 좋았거든요. 요즘 분들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인스타나 그다음에 유튜브 많이 보면 좋아요하고 구독 많이 하잖아요. 어때요? 장바구니 금방 혜택을 여러분들이 평생 쓸 장바구니를 들었어요. 생필품을. 그러면 들어보시니까 좋던가요? 나쁘던가요? 저는 좋았어요. 저는 좋았기 때문에, 제가 좋았기 때문에 생필품을 쓰는 주변 친구들에게 좋아요라고 많이 알렸어요. 그럼 중간에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저는 알려주지 않아요. 마찬가지겠죠. 좋아요 했는 내 친구가 자기 식구들에게 좋아요를 알려서 모으는 일이었던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또 다른 부캐를 알려드릴게요. 수입의 부캐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수입을 많이 만들었고, 또 다른 부캐. 내가 다니는 직업,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직업의 부캐예요. 자, 제가 에메랄드가 되고 난 뒤에 에메랄드 포럼을 제주도로 3박 4일 갔었거든요.
여기에서 정말 처음으로 동기라는 게 뭔지 이 에메랄드 클럽 친구들에게 많이 배워요. 지금도 매일 아침이면 우리 에메랄드 클럽에 있던 그 리더님이 좋은 글을 매일 올려줘요.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다이아몬드 최재영 리더님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기운이 없었을 때 그 올라온 글을 보고 힘을 낸 적도 정말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생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리 명장. 제가 8기 요리 명장 출신이거든요. 남들은 제가 집에 가면 손에 물도 안 묻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이 요리 명장이 되고 아주 우리 가족에게 아주 사랑받는 고급 식모가 되어 있어요. 저도 만족하는 고급 식모. 그래서 요리 명장이 되어서 저의 이교정이라는 이름 앞에 바운더스 에메랄드라는 부캐와 그다음에 이 요리 명장이라는 부캐가 또 붙었어요. 그래서 요리 명장 때 이렇게 파트너와 함께 출전하게 될 그걸 보면서 예선도 거치고 서류 심사 거치고 예선 걸치고 해서 본선까지 가서 이 생중계되는 이런 도전도 해보면서 인생은 도전하는 거구나라는 걸 정말로 많이 배웠던 순간이 또 이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요리 명장을 하면서 우리 퀸으로 이렇게 수많은 요리들, 제가 이 사진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의 이 요리들을 했죠. 제가 지금 뭐 너네 집에 가서 했을까요? 저희 집에서 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요리를 못하는 편이 아니었는데도 제가 퀸이 저희 집에 딱 들어오고 난 후부터 저희 집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런 요리를 하면 누가 많이 먹겠어요? 가족들이 제일 많이 먹겠죠. 제일 행복해 하겠죠. 이거 리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방에 가서 퀸으로 뭔가 요리하려 그러면 가족들이 요리하는 엄마 나를 보고 행복해하고 뒤에 와서 엄마 뭐해 하면서 안아주면서 행복해하고 그 음식을 기다리면서 가족들끼리 거실에서 웃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로 퀸이 가져다 준 가장 큰 행복, 식탁의 변화가 저는 퀸으로부터 정말 시작됐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에요. 예쁘게 차려서 지금 예쁘게 차리지 않으면 저희 아이들도 이게 뭐냐는 식으로 저를 이제는 쳐다보고 있거든요. 세팅하지 않았다고.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생각하면 어렸을 적에 저희 엄마가 저에게 해줬던 요리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 아기들이 지금은 아기들이라 좀 웃기네요. 첫째가 중2인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너무 당연한 듯 먹고 있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엄마가 열심히 이 일로 바쁜 와중에 성취도 하고 여행도 보내주고 그런 바쁜 와중에 정말 우리에게 이 먹거리를 신경 써줬구나,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건 전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100% 느낄 거라 장담을 해요. 자, 저는 정말로 돈 욕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돈 욕심이 허황되지 않았어요. 제가 했던 노력으로 돈을 버는 일을 돈을 많이 벌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 좋아해야 되죠. 합법적인 돈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합법적이지만 주식도 할 줄 모르고 부동산도 할 줄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자영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사는 게 돈으로 다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게 저의 여행의 시작이었어요. 아메이가 가져다 준 저희 가족 그리고 그리고 주변인 분들에게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리게 된 계기는 여행의 시작이었어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2년 뒤부터 저는 지금까지도 여행을 가고 있거든요. 처음에 갔던 이 발리, 그 다음에 여기는 하와이 사진이 나와 있네요. 발리 사진은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있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첫 번째 갔던 두바이 사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발리 가족여행과 두바이 그다음에 하와이 여행을 부부 여행으로 가게 됐고요. 남편들 많이 안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저도 아메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 한 9%, 12% 이렇게 열심히 인쇄 수입을 생각하고 열심히 했었을 때 저희 신랑이 그런 말 했어요. 자기 그러면 여행 안 데리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행 안 데리고 간다. 9%, 12% 때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저희 신랑이 저에게 한 말이 있죠. 실실 쪼개듯 웃으면서 아유 교정아 니 똥이나 잘 닦아라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여행 못 간다. 왜냐면 우리 스폰서님 옆에 계실 때 그랬거든요. 나는 바빠서 못 가고 휴가도 못 냈다던 신랑이
하와이 가서 이렇게 점프를 이렇게 높이 모든 여행지에서 점프를 다 해요. 그래서 반대했던 신랑일수록 엄청 즐기고 적성에 맞게끔 잘 논다라는 거.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 화가 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제는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혼을 하기 위해 했던 저희 아메이가 이렇게 부부 사이를 좋게 해줬다니 정말 이 아메이가 정말 이렇게 한 가정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여행을 갔고요. 두 번째 두바이였죠. 파트너들과 함께 이 두바이를 가면서 같이 이 멋진 두바이를, 저는 두바이를 생각하면 꽃보다 할배에서 나왔던 그 두바이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두바이 너무 놀랐어요. TV 속의 두바이가. 그때 그냥 눈으로만 보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저는 두바이였어요. 근데 두바이 여행지가 처음에 그 확정이 됐었을 때 너무 소름 돋았었죠. 엄마야, 상상했던 그 곳이 그냥 갈 수 있는 여행지가 됐다라는 것도 정말 저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사막에서 인생샷, 그래서 여행을 가면서 이런 인생샷들을 많이 찍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갔던 이 삿포로 여행. 우리 아이들의 첫 스키가 삿포로였어요. 예전에 아메 사업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 예전에 사업했던 분들의 음원에 항상 삿포로가 나왔어요. 삿포로 계속 삿포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안 가봤던 삿포로지만 대체 뭘까 많이 궁금했었는데 또 기적적으로 이런 삿포로가 다이아몬드 여행지였었던 이 삿포로가 리더십 여행으로 돼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었었죠.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눈밭에서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저도 스키를 저희 신랑이랑 많이 다녔었는데 삿포로 여기 테이네 스키장 3대 스키장이라 하죠. 정말 달랐어요. 자연을 그대로 정말 이 정상에서 내려오는데 자연을 벗삼아서 정말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정상에서 이렇게 또 인생샷도 찍고요. 또 그 외에 저희 팀에서 갔던 여행도 또 굉장히 또 많아요. 나열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여행도 또 많고요. 또 이 사진은 잊을 수 없죠. 제가 리더십 여행만 가다가 저의 바운더스 플래티늄 이상의 파트너들에게 유럽 여행을 함께 가는 기회, 이제 그거를 계획을 짰었었죠. 갈 수 있는 파트너들만 이렇게 갔었거든요. 여자 3명이서 동유럽을 10일간 다녀왔었어요. 그때 함께 갔던 그 여행지에 있던 그 같이 갔던 그 분들이 전부 다 우리를 보고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부 다 부부끼리 왔거나 가족끼리 왔거나. 근데 여자 3명이. 그러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 남편들이 보내주드냐. 이런 말을 정말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남편들도 와이프의 이 일과 와이프의 성취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남편들이 됐기 때문에 흔쾌히 다녀오라고. 그래서 아이들 열심히 보고 남편들끼리는 저녁에 모여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놀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코로나 굉장히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입니까? 코로나 덕분에입니까? 라는 제가 퀘스천 마크를 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저와 평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인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위기감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뭔가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도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성숙되고 발전이 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일어나서 제가 어쩌면 코로나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온라인으로 뭔가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더 바삐 공부할 수 있어서 이 사업에 더 성장에 그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 덕분이죠, 어쩌면. 그리고 코로나 덕분에 위기가 일어났던 지금도 수입이 끊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비록 코로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힘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 들으셨던 이 아메이라는 수단, 아메이 덕분에 내가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명언들, 글귀들, 긍정적인 글귀들을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꿈과 환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요. 사람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라고 하는 글귀처럼 꿈과 희망이 있는 아메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아메이 코로나 때문에 비록 시작됐지만 아메이 덕분에 반전이 될 수 있었던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